오늘의 공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코인 선물 용어와 차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코인 용어 설명을 시작할 건데 선물 거래 기준으로 작성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롱은 매수 거래를 얘기하며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숏은 매도 거래로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버리지는 사전적 의미는 지렛대라는 뜻으로 작은 돈으로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외부에서 돈을 더 빌려서 거래하는 것을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수익도 물론 커지겠지만 손실도 같이 커진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증거금은 계정 잔고를 의미합니다. 시드는 투자금, 보유한 투자 금액을 의미합니다. 선물 거래란 나의 돈을 거래소에 맡기면 맡긴 돈이 증거금이 되고 증거금을 토대로 자산을 거래하는 방법입니다. 일반 현물 거래랑 다른 점은 하락장에도 돈을 벌 수 있고 레버리지가 있어서 수익률이 높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커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물 거래는 청산이 있습니다. 현물은 없지만 선물 거래는 청산이 있습니다. 자, 청산이 뭐냐면 손실이 증거금을 넘어서게 되면 발생하는 걸 청산이라고 합니다. 보통 로스컷이라고도 얘기하죠. 증거금인 100만원으로 10배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1000만원의 롱 베팅을 하고 있었다고 가정할 경우에 베팅한 시점으로부터 10% 하락하게 되면 1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손실이 원금인 증거금을 넘어서기 때문에 청산이 되게 됩니다. 청산을 피하기 위해서 증거금을 계속 넣어서 물타기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을 잘못 맞추면 그냥 빠르게 손절하는 게 좋습니다. 물을 계속 태우기보다는. 반대로 10%의 상승만 하게 돼도 100만원을 벌기 때문에 수익률이 100%가 돼서 레버리지는 항상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지션은 롱 또는 숏을 잡았다면 매수 또는 매도했다면 보유하고 있는 거래를 포지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제 내가 비트코인이 28,521달러일 때 10배 레버리지로 롱을 매수했다면 내 포지션은 롱이고 들어간 금액 28,521달러가 평단가가 됩니다. 이거를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리스크 관리는 이제 보통 위험 관리를 한다고 하죠. 분할 매수, 저배율 레버리지 등을 사용해서 위험을 관리한다는 것인데 사실상 리스크 관리는 선물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전 원효띠님이나 플라이트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리스크 관리가 선물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펀딩비, 이제 다른 말로는 펀딩비라고도 하는데 현물 거래소와 선물 거래소의 가격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심하게 가격이 벌어지는 걸 방지하는 건데 거래소에 내는 게 아니라 거래자들끼리 주고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호재가 떴을 때 현물은 이제 투자 금액이 낮아서 조금만 올라갔는데 선물 거래소는 이제 레버리지를 껴서 돈을 빌려서 높은 금액으로 매수를 하니까 선물 거래소랑 현물 거래소랑 가격 격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펀딩비가 있는 겁니다. 펀딩비는 이제 롱숏 비율로 정해지기 때문에 거래소별로 조금씩 다르고 정책도 다 달라요. 이제 보통은 8시간에 한 번씩 펀딩비가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유리한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불리한 포지션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건데 이제 펀딩비는 제가 가진 포지션의 규모만큼만 펀딩비의 퍼센트를 냅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10,000 리플의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펀딩비가 0.01%일 경우에 1 리플만큼을 펀딩비로 내게 되는 거죠. 반대로 10,000 리플의 숏 포지션이라면 1 리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00 리플의 0.01%죠. 이거는 이제 증거금 기준이 아니라 포지션 비율입니다. 예를 들면은 1000 리플로 10배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10,000 리플을 잡았다고 가정하면 10,000 리플 기준으로 펀딩비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가는 호가창에 보여지는 팔거나 사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호가창은 매수 매도할 때 주문하는 가격을 표시한 창인데 특정 코인을 사거나 파려는 사람이 이제 얼마나 많은지 얼마의 가격에 거래하는지를 보여주는 창입니다. 호가창은 이렇게 생긴 게 호가창입니다. 그리고 여기 떠 있는 금액이 이제 호가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색깔 그래프 뜨는 거 이게 거래량입니다. 이제 매수벽이라는 말은 호가창에 특정 가격대에 매수 주문이 많이 걸려 물량이 많이 쌓여 있는 거를 벽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매도벽도 마찬가지로 호가창에 특정 가격대에 매도 주문이 많이 걸려서 물량이 쌓여 있는 것을 이제 벽으로 표현합니다. 우상향이라는 말은 시간이 갈수록 가격이 상승하는 차트 모양을 얘기합니다. 이제 우하향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갈수록 하락하는 차트 모양을 얘기하겠죠. 이게 우상향, 오른쪽으로 갈수록 우하향이 됩니다.
그다음 지정가, 이제 예약가라고도 하고 리미트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거는 원하는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예약 매수 매도를 하는 거를 이제 지정가 거래라고 합니다. 시장가는 보통 이제 급하게 팔거나 살 때 사용하는데, 이제 당장의 실시간 가격에 즉시 체결되는 거를 시장가라고 합니다. 시장가 같은 경우에는 지정가보다 매매 수수료가 더 높습니다. 다음은 이제 조건부 주문 트리거인데, 이거는 이제 가격을 설정하고 해당 가격을 조건으로 설정해서 거래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현재가는 100원인데 110원이 넘어가면 롱매수를 하고 싶다. 근데 지금 그냥 롱매수를 하면 100원에 바로 매수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조건부 주문으로 하게 되면 110원이 넘어갈 때 롱매수가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조건을 100원이 넘어갈 때 110원의 가격으로 롱매수를 하겠다라고 트리거를 걸어두면 이제 100원이 넘어갈 때 110원이 주문이 되겠죠. 그래서 해당 거래는 이제 시장가 거래로 수수료 측정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분석을 통해서 일정 가격 이상 돌파했을 때 또는 하락했을 때 구매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제 스탑로스, 보통 이제 손절가라고 많이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지정된 손실 비율에 도달할 경우에 자동으로 손절할 수 있도록 예약을 걸어주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이제 추가적인 하락에 의한 손실을 막기 위해서 주로 사용이 됩니다. 테이크 프로핏, 이제 목표가라고 많이 하는데, 이거는 스탑로스의 반대로 설정된 가격에 도달할 경우에 자동으로 익절해서 수익을 실현시켜줍니다. 이제 익절은 이득 보고 판매하는 걸 익절이라고 하고, 손절은 보통 손해보고 판매하는 걸 손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은 시가총액인데, 현재 발행된 총 코인 수랑 이제 코인 가격을 곱한 것이 시가총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단은 평균 단가의 줄임말인데, 이제 내가 구매한 평균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제 보통 총 매수 금액에서 보유한 코인의 수량을 나누면 평균 단가가 되겠죠. 물타기는 이제 하락장에서 롱 포지션일 경우 추가로 매수해서 평단을 낮추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상승장에서 숏 포지션일 경우 반대로 평단을 높이기 위함이겠죠. 이거는 이제 물이 짤 때 덜 짜게 하려면 물을 탄다고 해서 유래된 말인데, 보통 이제 리스크를 낮출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차트로 예시를 들자면, 이제 만약에 이 구간에서 롱을 잡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롱 포지션을 잡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제 평단은 여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구간에서 이렇게 많이 떨어진 구간에서 한 번 더 물타기를 하게 된다면 제 평단은 최종적으로 이 가운데 부분이 되겠죠. 여기까지 평단가가 올라온다면 이 봉이 조금만 올라와도 바로 수익권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세 번째 캔들이 오자마자 바로 수익권에 들어왔고, 이 위에 꼬리가 있을 때 만약에 매도를 했다면 손절이 아니라 최소 본절 이상은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불타기는 이제 물타기의 반대말로 상승장에서 롱 포지션으로 수익 중일 때 추가로 매수해서 이득을 극대화할 때 사용합니다. 이제 보통 하락장이라면은 숏 포지션일 경우에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사용하겠죠. 이거는 평단을 높이는 게 목표가 아니고 이득을 극대화하는 게 목표고요. 물타기 같은 경우에는 평단을 높이는 게 목표예요. 리스크를 낮추는 거죠. 홀딩은 이제 계속 포지션을 보유하는 걸 홀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재는 이제 좋은 뉴스거리, 이제 코인한테 좋아서 주가가 올라갈 뉴스거리를 호재라고 하고, 악재는 이제 코인의 주가가 떨어지는 나쁜 뉴스거리를 의미합니다. 고점은 차트의 고점을 의미하고 저점은 차트의 저점을 의미하는데, 이제 차트로 예시를 들면 그냥 딱 단순히 여기 구간까지만 놓고 볼게요. 여기 구간까지만 놓고 본다면 고점은 여기가 고점이 될 거고 가장 높은 자리, 그리고 저점은 가장 낮은 자리, 여기가 저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장 높은 구간, 가장 낮은 구간을 고점과 저점이라고 합니다. 추격 매수는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코인을 따라가면서 매수하는 걸 추격 매수라고 하는데, 이제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는 코인을 따라가면서 매매하는 거를 추격 매매라고 합니다. 뇌동 매매는 계획 없이 무지성으로 기분에 따라 매매하는 것, 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부언이동해서 매매하는 행위를 뇌동 매매라고 합니다. 개미는 일반적으로 이제 코린이나 일반인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을 이제 개미라고 많이 얘기하고요. 개미 털기는 이제 세력이 시세를 고의적으로 떨어뜨려서 개미들이 코인을 팔게 하는 거를 이제 개미 털기라고 합니다. 이제 호구, 흑우, 바보, 흑두루미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모두 같은 말로 보통 이제 바보 같다, 어리석다 이런 말들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XX층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도지코인을 예로 들어볼게요. 만약에 도지코인이 1,800원이다. 그러면 이제 도지코인을 1,800원에 샀다는 표현을 이제 18층에서 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물렸다는 표현은 이제 고점에서 코인을 샀는데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물렸다. 즉 팔지 못하는 상태를 물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물린 사람들을 다른 말로 시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체에서 파생된 말이 이제 구조대라는 말인데, 구조대는 이제 시체를 구출하러 오는 사람을 구조대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보통 어떨 때 쓰이냐면, 구조대는 보통 내가 물린 구간까지 왔으면 좋겠다는 거를 이제 구조대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뭐 18층까지 구조대가 왔으면 좋겠다, 18층에 사람 있어요, 구조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펜트하우스는 이제 가장 높은 가격에 매수해서 물린 사람, 자신이 이제 높은 가격에 물린 거를 자주적으로 표현한 거를 이제 펜트하우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코인에서 흔히 말하는 세력은 이제 해당 코인 가격을 움직이는 세력, 이제 보이지 않는 큰 손을 얘기합니다. 이제 이게 실존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고래는 세력이랑 큰 손의 다른 말인데, 이제 거대한 양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를 얘기합니다. 고래의 움직임처럼 차분하지만 거대하기 때문에 고래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세를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수는 이제 보통 이제 세력이나 고래처럼 해당 코인의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할 때 그 첫 시발점을 이제 운전수가 운전을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김치 프리미엄, 흔히 말하는 김프는 코인 가격이 해외 거래소 가격보다 국내 거래소의 가격이 높을 때를 일컫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업비트와 해외 바이낸스 마켓의 가격 차이를 말하는데, 이제 업비트가 해외 바이낸스보다 가격이 더 비싸다면 김프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이거는 이제 김프가라는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데, 김프가 높다면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서 국내 거래소에서 팔 경우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역프가 있는데, 김프와 반대 상황으로 업비트 가격이 바이낸스 BTC 가격보다 낮아지는 상황을 역프가 꼈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보통 국내 매도세가 강할 때 이제 패닉셀이 나오면 가끔 이제 김프가 하락해서 역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코인 하시는 분들이 재미로 이제 뭐 버거형들 일어났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제 버거형들이라고 하면 이제 미국의 코인 투자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저녁 9시가 되면 이제 버거형들이 일어나서 매매를 시작한다고 하죠. 해지, 보통 해징한다고 많이 하는데, 해지의 사전적 의미는 이제 울타리, 대비책이라는 뜻으로 불안정한 자산을 안정적인 자산으로 편입하는 투자 전략을 해징한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리스크를 방지하는 수단이죠. 예를 들면 이제 뭐 하락을 예상하고 숏 포지션을 잡으면서 내가 이 계산이 틀릴 수도 있겠다 라는 거를 대비해서 같이 현물 매수도 하는 거죠. 이제 상승에도 같이 대비를 하는 거죠. 보통 이런 거를 해징한다고 표현합니다. 이제 또 다른 말은 맨징이라는 말이 있는데, 맨징은 이제 손실을 메꾼다는 마작 용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손실을 본 후에 이제 다음 포지션에서 익절했다면 이전에 발생한 손실금을 복구하였을 때를 이제 맨징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흡성대법은 뭐 무림 소설이나 이런 데 많이 나왔던 말인데, 이거는 이제 한 코인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다른 코인들의 투자금을 빨아들여서 타 코인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횡보하게끔 하는 현상을 이제 흡성대법이라고 많이들 표현합니다. 그 다음 농부매매법은 이제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부지런히 여러 가지 종목을 이제 분산 투자하는 방법을 농부매매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뇌피셜은 이제 개인 혹은 정보와 관련 없는 집단이 추측과 상상으로 만든 소식을 뇌피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에 반대로 오피셜은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소식을 오피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투자자들이 투더문, 투더마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이제 달로, 화성으로 간다는 말로 하늘로 뚫고 올라간다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투더문 가자, 뭐 이런 거는 이제 상승하자, 이런 말로 볼 수 있고요. 이제 존버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존나 버티기의 약자입니다. 존버. 코인에서 설거지라는 표현은 이제 의도적으로 가격을 펌핑한 세력들이 자신의 물량을 털고 나갈 때 그 시점에서 개미들이 받아먹는 거를 설거지한다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 다음에 커플링이라는 말은 이제 2개 이상의 코인이 동시에 올라가는 거를 커플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비트가 올라갈 때 이더리움이 같이 올라간다면 이 2개가 커플링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디커플링은 커플링 반대로 이제 하나가 올라가면 다른 하나가 내려가는 걸 얘기하는데, 최근 커플링하던 비트코인이랑 나스닥이 서로 디커플링이 되는 상황이 많이 보입니다. 뭐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나스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디커플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는 사람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스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며칠, 몇 주를 보유하고 나서 매매하는 거를 스윙이라고 하고요. 스캘핑 매매는 이제 몇 초, 몇 분 동안 짧게 보유하고 파는 이제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단타 매매를 스캘핑이라고 합니다. 데이 트레이딩은 보통 이제 몇 분, 몇 시간 동안 보유하는 걸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24시간 이내에 매매하는 거를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포지션 트레이딩은 보통 이제 1년 이내로 수개월 동안 보유하는 거를 포지션 트레이딩이라고 하고요. 이제 장기 투자는 보통 1년 이상 오랫동안 보유하는 거를 장기 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버나잇 또는 뭐 수면 매매라고도 하는데, 오늘 구매한 포지션을 다음 날까지 가지고 있는 거를
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단타는 이제 짧게 매매하는 걸 단타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투자자들이 쓸 때는 뭐 빠따를 짧게 잡는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표현을 하죠. 그 다음 패닉셀은 이제 시장가에 모두가 두려워서 매도하는 상황을 패닉셀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거 엄청 빠지는데 나도 지금 정리 안 하면 크게 물리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너도 나도 다 같이 공황 매도하는 상황을 패닉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데드캣 바운드는 죽은 고양이도 높은 위치에서 떨어질 때 한 번은 튀어 오른다는 뜻으로, 이제 고점에서 급락을 할 경우에도 적어도 한 번은 반등이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이외의 모든 코인을 알트코인이라고 하고요. 이제 메이저 코인은 이더리움을 포함한 보통 시총 상위 10개까지의 코인을 메이저 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잡코인은 뭐 엽전, 동전 코인이 많이 속해 있는데, 이제 시총이 낮은 코인, 이제 개인적으로는 시총 5천억 이하는 잡코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엽전이라고 하면은 10원 이하인 코인을 엽전이라고 하고요. 동전은 이제 10원에서 990원의 가격을 가진 코인이고, 지폐는 최소 1000원 이상의 가격을 가진 코인을 지폐라고 합니다. 스킴 코인은 이제 쉽게 말해서 사기 코인으로 시중에 돌아다니는 코인 오픈소스를 이용해 가지고 그냥 이름만 바꾼 코인, 그러니까 사기 코인을 스킴 코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에어드롭은 특정 시점에 특정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추가로 코인을 무료로 주는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주식의 무상증자 개념과 똑같습니다. 스냅샷은 이제 특정 시점에 보유한 코인의 보유량을 인증하고 이제 다른 코인을 지급하는 이벤트입니다. 에어드롭이랑 스냅샷은 쉽게 말해서 그냥 코인을 무료로 주는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원화채굴은 현생에서 돈을 버는 행위를 원화채굴이라고 말합니다. 트레이딩은 이제 암호화폐를 거래소에서 매수 또는 매도하는 거를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를 하는 사람들을 다 트레이더라고 하죠. 그리고 채굴은 이제 PC나 휴대폰을 활용해서 코인을 얻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이전 업로드했던 사토시 소개 영상에서 이제 채굴을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뒀어요.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이유와 채굴이 왜 필요한지, 블록체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제가 링크를 띄워둘 테니까 영상을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행량은 이제 코인의 발행량, 즉 코인의 총량을 의미합니다. 유통량은 이제 발행량 중에 현재 유통되고 있는 양, 즉 이제 시중에 풀려 있는 코인 수를 의미합니다. KYC는 이제 거래소에서 본인 인증을 하는 걸 KYC라고 하고요. 이제 펜딩은 거래가 몰려서 이제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거를 펜딩이라고 합니다. 거래 중에 이제 교차 거래라고 있는데, 교차 거래는 선물 거래에서 전체 계좌를 담보로 하는 거래입니다. 이제 포지션에 투자한 금액보다 손실이 커져도 청산당하지 않는 대신에 내 증거금 계좌에서 추가 손실을 메꾸기 시작하며 손실이 계좌 전체 보유 금액을 넘어서면 계좌 전체가 청산된다. 자, 예를 들어서 제 계좌에 $100가 있고 이제 $10로 포지션을 잡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0로 포지션을 잡았을 때 아까 청산의 기준은 손실금이 원금을 넘어가면 청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손실금이 $10가 넘어갔어요. 근데 교차 거래로 하게 되면 손실금이 $10가 넘어도 청산되지 않고 이 $10의 초과로 발생하는 손실분을 제 전체 계좌에서 메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차 거래에서 청산을 당한다는 거는 이 $10, 손실 $10를 넘어서 손실이 $100까지 됐을 때는 이제 이 계좌까지 손실금을 넘어서죠. 이때 청산이 되는 게 교차 거래인데, 이거는 이제 계좌 전체가 청산당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상황에 따라서는 위험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격리 거래인데, 이거는 이제 선물 거래 시에 잡은 포지션의 비용만을 담보로 하는 거래입니다. 이건 이제 포지션을 잡을 때 투자한 금액보다 손실이 커지면 해당 포지션이 청산하죠. 그래서 교차와 반대로 계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계좌가 $100가 있다, 그리고 $10로 포지션을 잡았을 때 가격이 하락해서 $10 이상 손실이 났다면 이 포지션에 대해서는 청산이 이루어지지만 이 $100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100로 $10를 잡았으니까 $90겠죠. 이 $90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격리 거래라고 하죠. 그 다음 퍼드는 이제 공포, 불확실성, 의문을 뜻하는 채팅 양어인데, 이거는 이제 내 포지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뭐 내가 포지션을 잡았는데 내 판단이 이게 맞을까? 이게 정말 올라갈까? 이게 정말 떨어질까? 이런 식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심리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제 포모는 이제 유행에 뒤처지는 것에 대한 공포 심리를 얘기합니다. 뭐 소외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인데, 예를 들어서 뭐 주가가 엄청 상승하고 있는데 내가 포지션이 없어서 이거 나만 못 먹는다, 이거 나도 먹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뒤처진다고 공포 심리가 생겨서 추격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급하게 뭐 전략적인 분석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뇌동 매매를 하는 상황을 보통 이제 포모라고 합니다.
오늘은 코인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차트를 볼 때 사용하는 기본 용어와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박대리였습니다. 매일 유익한 코인 시황과 매매법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지친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